늘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또 진솔한 대화의 장을 펼쳐주시는 이노디자인 김영세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또 새로운 화두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프로그램만큼은 기업가 책임감이라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많은 변화 속에서 사실상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죠. 그래서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국민들 모두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오늘 모이신 여러 기업인들은 남다른 하나의 사명감 내지는 책임감을 느끼실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바로 그 경제를 실행하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수많은 변화를 맞으면서 특히 그 경제 부문에 있어서는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한국경제를 통해서 기업가정신 콘서트를 봐주시는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커다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가정신이라는 단어 대신엔 기업가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상기해 보고 싶습니다. 외국도 보면은요, 사회적인 책임을 느끼는 기업들이 위대한 기업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요, 사회적인 책임을 느끼는 기업들은 세상의 흐름을 읽고 있고 변화를 읽고 있고 그 변화에 맞는 대답을 찾고 있죠. 누구보다 더 빨리.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기업, 거대한 기업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그 기업인들이 일반적인 기업가보다는 훨씬 더 책임감이 강하다. 그리고 그런 책임적인 소명이 있는 기업인들이 만들어내는 기업이 거대한 기업으로, 위대한 기업으로 발전을 한다. 이런 것을 한번 상기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사회적인 책임감이 크면 클수록 그런 기업이 있는 기업은 거대한 기업이 됩니다. 거의 정비례한다고 보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문제를 나는 해결해야 되는데 나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 닫고 고민하는 기업보다는 우리의 회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 또는 다른 회사들과 손잡고 그들의 함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대화형 또는 의견을 많이 내놓을 수 있는 행동형 리더십이 훨씬 더 건강하고 커다란 기업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대기업 몇 기업의 기업인들만이 기업인이 아니고 모든 기업인이 다 기업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변화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딜레마, 경제적인 딜레마들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스스로 풀어나가기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 기업가 정신이라는 단어는 오늘만큼은 기업가 책임감 이렇게 해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류와 사회에 공헌하는 천년 기업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 TNI 유용호 대표의 기업가 정신에서 그 해답을 들어보자. 인류와 사회에 공헌하는 천년 기업을 향한 위대한 기업 문화 창조. 제목이 거창하시죠? 자, 이 거대한 이야기를 들으실 준비가 되셨죠? 저는 TNI 대표이사 유용호입니다. 반갑습니다. TNI는 2009년까지만 해도 초인류 기업이 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TNI의 목표는 초인류 기업이야. 2010년까지 우리 평균 연봉 3천 가고 2015년까지 5천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010년 우연히
미국의 경영학자 짐 콜린스가 지은 굿 투 그레이트라는 책을 접하게 됩니다. 이 책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제가 놀란 것은 기업에 위대하다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전략 체계도를 만들고, 그래 이제부터 TNI는 위대한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원들에게 강의를 하죠.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 여러 가지 혼돈에 쌓이게 됩니다. 도대체 위대한 기업이 뭐지? 실체가 뭐예요? 이런 경우에 위대한 기업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의문과 질문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기업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위대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백성들이 그를 몰라 피해보는 것을 안타까이 여겨 많은 반대에도 무릅쓰고 한글을 창제하시고 반포하셨으며 인류의 큰 찬란한 문화유산을 남기신 우리는 세종대왕 같은 분을 위대한 성군이라고 부릅니다. 세계 해전 역사상 전무후무한 전승 기록을 남기시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우리는 이순신 장군과 같은 분도 위대한 해군 제독이라고 부릅니다.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류의 과학 문명을 100년은 앞당겼을 법한 우리는 이런 분들도 위대한 과학자라고 부릅니다. 국민들을 계몽하고 끝까지 비폭력, 독립운동을 전개하신 우리는 이런 분도 위대한 사상가, 계몽가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위대한 기업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인류와 사회에 이러한 업적을 남기는 기업을 위대한 기업이라고 부르자. TNI에도 기업 문화가 있고 좋은 기업에도 기업 문화가 있고 위대한 기업에도 기업 문화가 있습니다. 좋은 기업이 위대한 기업으로 전환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좋은 기업에 좋은 생각밖에 할 줄 모르는 CEO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라고 말합니다. 좋은 기업이 위대한 기업으로 전환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좋은 기업에 좋은 생각밖에 할 줄 모르는 임직원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기업에 대한 정의를 내리다 보니까 이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위대함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위대한 기업, 인류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위대한 기업, 생명을 유지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위대한 기업, 그리고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는 위대한 기업 등 다양한 위대한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1년에 6월하고 12월 워크숍을 하는데 저희 직원들에게 항상 물어봅니다. TNI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위대한 기업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 같습니다. 그냥 그 공식적인 멘트는 한 직원이 얘기를 합니다. TNI는 좋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어떤 직원은 이야기합니다. TNI는 착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중견 직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TNI는 위대한 기업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디뎠기 때문에 이미 위대한 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기업은 기업 문화에 있습니다. 지금 아침에 내가 출근하면서 TNI가 위대한 기업 문화로 전환하고 있지 않다면 처음부터 다시 쓰자. 작으면 작을수록 기업 문화를 만들어내기가 더 쉽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탄생시키자. 2012년 이제 TNI의 전략 체계도를 완성을 합니다. TNI의 미션은 생명의 소중함을 간직한 행복한 인류의 미래라고 하는 미션을 완성합니다. 이 이야기를 음미해 보면 아주 오묘한 뜻이 있습니다. 부제로는 인류와 사회에 공헌하는 천년기업이라고 하는 부제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 문화다. 기업 문화가 그 기업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업이 천년을 가기 위해서는
위대한 기업 문화를 창조해서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해가지고 2020 비전을 위대한 기업 문화의 선순환 구조 확립이라고 결정을 합니다. 전략 목표로는 지속 성장, 고객 감동, 사회적 책임, 그리고 직원 행복이라고 하는 4대 전략 목표를 갖습니다. 위대한 기업의 핵심 가치, 5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고슴도치 컨셉은 그리스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우화에 고슴도치가 느릿느릿하고 멍청해 보이는 고슴도치가 엉금엉금 먹이를 구하러 밖으로 기어 나옵니다. 밖에서 날쌔고 영리해 보이는 여우가 고슴도치를 잡아먹기 위해서 어슬렁거리다가 확 덮치죠. 이때 고슴도치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몸을 움츠려서 가시를 돋게 하는 일이죠. 이 세 가지 원,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태어났나 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냐, 그리고 내가 일을 했을 때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일이냐,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이냐, 그리고 내가 일을 했을 때 우리에게 큰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안겨줄 수 있는 일이냐, 이 세 가지 원의 교집합에 해당하는지를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사업을 할 때 늘 생각하고 결정을 하라, 그런 뜻으로 핵심 가치 1번으로 두 번째는 오너십. 직원에 대한 오너십을 강조하기보다는 기업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파트너십을 갖고 모두가 오너처럼 행동할 수 있고 오너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라는 뜻에서 두 번째가 오너십이고요. 세 번째는 오픈마인드. 기업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고 사회와 국가와 세계가 같이 기업과 소통하면서 열린 경영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핵분열 구조. 보편적으로 피라미드 구조 같은 경우는 효율적이고 일사불란한 그런 구조인데 핵분열 구조는 상대적으로 비효율입니다. 그렇지만 기업이 더 오래가고 천년을 가기 위해서는 조금 느리더라도 창조적인 창의적인 구조가 더 오래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먼저 출근한 사람은 자리에 앉아 있고 누구든 늦게 출근한 사람이 다 다니면서 아침에 손을 내밉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다 모여서 화기애애하게 악수하는 이런 진풍경이 펼쳐지죠. 악수 문화는 저는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부정을 긍정으로 만드는 마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알력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게 되는데 틈이 벌어질 시기 전에 악수를 하고 손을 내미는 순간 머리가 전환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마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 문화 토론입니다. 우리가 기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는 위대한 기업 문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경우에 위대한 기업 문화가 뭐예요? 라고 부딪힐 때 전 직원이 모여서 그 사안을 올려놓고 자, 토론을 합시다. 제가 사회를 보고 저는 토론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하죠. 그래서 결과를 도출해 나는데 여기에서 토론 주제가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가 다큐천입니다. 제가 2005년에 생각을 해서 다큐천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회사에서 PD를 고용을 하고 전 직원이 다큐멘터리 출연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 때든 어느 때든 PD는 들어가서 영상을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거부하면 물론 촬영은 안 하는데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내가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는데 6개월 프로젝트인데 나를 6개월 동안 촬영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즈로 7탄까지 나오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저는 중소기업이 이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러는 모습들을 영상을 갖다 대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재밌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다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기업 문화, 이건 100% 리얼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가식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 문화를 완성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저희 회사에 들어올 때는 이제 저하고 심층 면접을 보는데 14문항의 문항지를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그 중에서 1번 문제가 뭐냐면 회사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 1번이 저는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봉사활동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것이므로 개인의 취향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번은 저는 다른 의견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 회사 직원들은 100% 다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런 이제 사회공헌 활동을 한 달에 1회 이상 하게 되는데요. 대표이사가 하는 사회공헌 활동이 있고 직원들이 참여하는 게 있고 또 회사가 이제 참여하는 그런 활동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로드 3015라는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로드는 가는 길이고요. 우리가 가는 길 문화 그리고 2015년에 하는 행사나 어떤 활동들은 천년 후의 미래인 2035년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라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두 가지 로드 3018 그리고 위대한 기업 문화 바이 TNI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TNI는 2001년 6월 12일 성수동에 있는 주택에서 창업을 합니다. 이 앞에 봉고차를 한 대 세워놓고 이제 방산시장이나 이런 데서 물건을 사서 납품하는 일을 시작을 했고요. 1년 후에 이 옥탑방을 얻어서 이사를 하고 그리고 4년 후에 1층 전층을 얻어서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6년까지는 이제 여기 3층 전층을 얻어서 일을 하고요. 그리고 2007년 10월에 이제 하남에 있는 물류창고를 로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모양을 좀 갖춰가죠. 2011년에 우리 창고 옆에 그 박스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그게 옮겨 붙어서 워낙 삽시간에 잘 타는 물건이라서 전소가 됩니다. 이 가운데 사무실이 있었는데 컴퓨터 15대가 다 녹아버려 가지고 복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 2주 정도 화재가 난 다음에 1-2주 정도 지난 모습입니다. 어차피 망가졌으니까 이제 제대로 프로세스를 만들어 보자 하고 이제 낮에는 고객들 응대를 해주고 저녁에는 돌아와서 저녁 먹고 매일 밤 12시까지 이렇게 업무 프로세스를 바로잡는 워크숍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2011년까지는 워크숍을 할 때 신성장 동력 워크숍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이제 전략 체계도를 완성하고 나서는 그래 기업 문화가 제일 중요해라는 걸 깨닫고 나서 이제 기업 문화 워크숍으로 전환을 합니다. 2012년에 처음으로 이제 사옥 부지를 마련하고 사옥을 준공을 합니다. 2013년 1월 18일 이제 준공식에서 많은 내외 기분들을 모시고 비전을 선포합니다. TNI는 이제 인류와 사회에 공헌하는 위대한 기업이 되겠습니다라고 비전을 선포합니다. 여기 도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2001년에 와이프하고 둘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1억 1천만 원의 매출을 하고 2012년에 100억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2016년에 400억을 달성하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TNI가 무한 성장을 하고 있고 정말 겁 없이 성장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2016년, 17년 여러 가지 이제 장벽에 부딪히면서 약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TNI는 아까 소개드린 것처럼 호텔용품 그리고 간호다, MRO 사업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사업 그리고 새로운 도전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호텔용품 사업에서도 처음에는 방산시장이나 이런 데서 물건을 떼다 파는 사업에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브랜드 사업으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알로바디라든가 알로알로 베르타마 등 모두 다 저희 브랜드고요. 저희 브랜드를 이제 호텔에서 성장시키고 또 브랜딩을 해서 브랜드를 계속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 브랜드뿐만 아니고 이제 유럽 명품 브랜드도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몰튼 브라운이나 딥디크, 아니꾸딸 등을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은 뭐 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누다라고 하는 기능성 베개를 2005년부터 개발을 합니다. 저는 가누다를 얘기할 때 이 시장의 가장 큰 업적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가누다는 두개청골요법이라고 하는 도수치료 기법을 기구로 전환한 세계 최초의 본격 기능성 베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류가 50만 년 이상 베개를 배워왔는데 바로 누울 때나 옆으로 누울 때나 경추와 척추를 바로 누이게 하는 구조적인 혁신을 이뤄낸 그런 베개입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전 세계 베개들이 가누다와 유사한 형태로 변해갈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개는 침구와 가구의 액세서리에 불과했는데 가누다가 유명 모델을 써서 마케팅을 전개함으로써 시장을 급성장시키고 베개를 산업으로 전환시켰다. 베개의 산업화를 이끌어왔다라고 저는 세 가지 공헌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사업은 MRO 사업입니다. MRO는 기업 소모성 자재라고 하는데요. 주로 삼성이나 LG, SK 그리고 농협 등에 저희가 주력으로 소모성 자재들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업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입니다. 브랜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아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웹 영화를 하나 제작을 했었고요. 지인 관계라던데. 아, 예. 그 친구 가끔 만나서 술도 한 잔씩 하고 하는 그런 후배였는데 참. 그리고 웹 드라마도 곧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인 굉장히 유능한 신인 연기자들을 캐스팅해서 후원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새롭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는 새처럼 자유롭게 날고 싶은 인간의 욕망에 도전하다인데요. 영상이 있는데 오늘 영상 플레이가 안 돼서 그냥 그림만 보겠습니다. 인간이 이제 새처럼 자유롭게 아톰처럼 아이언맨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시대가 머지않아서 올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인간의 발전은 멈추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TNI가 천년 후의 미래를 꿈꾸기 때문에 제가 구글하고 네이버에 물어봤습니다. 천년 후에는 어떤 미래가 펼쳐지나요? 인간이 상상하면 언젠가 200년, 300년 후에 어느 행성인가 이런 건물들이 분명히 지어질 겁니다. 이거는 150년만 지나도 서울이나 뉴욕이나 상하이에 이런 풍경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천년 후에도 코카콜라라는 브랜드는 아마 존재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TNI의 후배들이 뭔가 멋지게 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TNI가 건설한 녹색별, 녹색도시, 생명체를 이용한 녹색도시. 이 그림을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년 후에 인간이 외계 생명체들과 같이 어울려 사는 그런 시기가 오겠구나. 그리고 TNI가 굉장히 로열티가 큰 시기가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TNI가 가지고 있는 미션, 생명의 소중함을 간직한 행복한 인류의 미래. 아마 우리 미래는 이렇게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기업을 미래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 문화다. 지금 이거는 제가 1년에 2번 직원들한테 꼭 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이 PT는 크게 다르지 않고요. 우리 직원들에게 해주는 그런 강의거든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위대한 기업 문화를 창조해서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자, 우리 정부 옆분들은 악수하시죠. 악수 문화 다 같이 악수하시죠. 악수하세요, 다들. 옆분들은 다 악수하세요. 일어나서 하셔도 좋고 다 악수하세요. 우리 하나 배워야죠, 그죠? 악수하세요. 우리 이 악수 문화를 만들어준 유 대표한테 다시 한번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악수합시다. 웃으면서 악수합시다.